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개혁신당은 지금 당대표 이 문제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준석은 당대표 압수수색 문제. 압수수색 예. 문제이고 예. 당대표는 지금 또 저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윤리위원회가 뭐 어쩌고 하고. 동수로 이제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동수로 꾸려졌는데 지난 대선을 잠깐 후보 시절을 잠깐 되돌아보면 사실 김문수 후보의 공격 영역이 굉장히 약했단 말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그런데 대 이재명 투쟁력은 정말로 저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셌어요.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징계 절차들이 윤리 회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준석 대표 발언 자체가 그 젓가락 발언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약간 좀 젊은 용어로 써도 되겠습니까? 네. 긁힌 거죠. 긁혔다. 세게 긁혔죠. 삥 옵니다. 네. 세게 긁혔고 저는 이 지점에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특검이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정치에 묻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 특검의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그 특검의 결과를 존중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특검이 누가 추진한 겁니까? 여당이 추진한 건데 특검이 압수수색이 새벽에 들어온 것도 문제고 뭐 2024년도에 설치된 컴퓨터를 가져가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압수수색이 들어온 당일날 갑자기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통과시키겠다고 갑자기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체포동의안 들어오면 통과시키겠다. 신속하게. 정광석화. 정광석화. 이거는 특검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의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특검이 정치적으로 묻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알아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이준석 당대표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 특검이 정치적인 특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당에서 이 위법성에 대해서 압수수색에 대해서 아마 다투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깊숙하게 저는 지금 말씀드리진 않고 당에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특검이 아마 민주당으로 아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본인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만들어버려서 좀 훼손됐다라고 생각할 거고. 지금 이제 두 가지가 섞여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압수수색 문제를 얘기를 하시니까 그걸로 좀 포커싱을 해보면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명태균 사건에서 이준석이라는 이름을 배제한 채 수사가 진행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초기에 김영선 의원의 이 공천 문제를 갖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았던 사람이 저는 중요한 인물 중에는 최초가 이준석 대표였다라고 저는 기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면은 쭉 보면서 제가 초기에도 저도 정보가 없었죠. 근데 이제 그 명태균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팩트를 구성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정말 이준석이라는 정치는 많이 키웠네. 많이 도왔네. 근데 그러면은 명태균과의 최초의 연결성은 오히려 이준석이 더 강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저 스스로도 가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특검이다 라고 볼 수 있느냐. 물론 저는 특검이라는 게 정치라는 안고에다가 정말 팥가루를 수사라는 팥가루를 묻힌 게 오히려 저는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특검은 대개의 특검은 정치적인 색을 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 수사에 관해서는 저는 수사를 받을 사람 수사를 받는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긴장감. 혹시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 결국 참고인 조사를 작년 11월 달에 했고 아예 그러니까 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실하게 부른 대로 가고 뭐 내라면 내고 다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는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2022년도에 그 얘기할 때 경선이라던데요? 라는 워딩이에요. 결국 종합해 보면. 그러면은 이 워딩은 명태균 씨뿐만 아니고 그 누가 물어봐도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당대표가 이 공천에 관련해서 직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농부가 농사 짓는다고 체포하는 거랑 어부가 물고기 잡는다고 체포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모든 당대표가 지금 다 들어가야죠. 지금까지. 저는 뭐 그에 반박할 또 다른 얘기가 있지만 이 고기는 이제 놔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를테면 호텔 경제학 같은 거를 이제 구라다라고 이제 반박을 세게 했고 그다음에 뭐 친중 코드에 대해서도 세게 했고
또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2030 남성을 어떻게 탈환해올 것이냐. 이 부분을 굉장히 세게 본다고 해요. 2030 남성을 탈환을 해오려면은 먼저 그 진영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말씀.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위를 왜 이때 했는가가 네. 핵심이거든요. 정신항상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이준석 당대표와 강선우 의원을 동일선상에 세워놓고 선택하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정말 두 분 다 헛짚은 거예요 지금. 네. 정답 말씀. 정답. 진짜 정말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뭐냐? 나는 괜찮은데 내 아들은 건드리지 마. 가령 맞아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문재인 아들 문준영 건드렸다가 네.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네. 문재인은 해도 돼. 네. 그런데 그래? 그러면 문준영이가 정말로 저기 했는지 그것부터 까보자라고 이재명이 얘기했다가 그 친문들로부터 맞아요. 고생을 졸라 당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도 여기 단어가 굉장히 자유롭군요. 이재명도 이번에 네. 이준석 가령 호텔 경제 아주 엉터리다 이건 좋아. 내가 단쳐. 근데 젓가락 이게 그러네. 예? 젓가락이 맞아. 이재명 관련이 아니라 이재명 아들님이 관련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네. 그걸 이제 밑에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네. 이게 저기다 김혜경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네.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래서 윤리에 넘어간 게 호텔 경제학으로 넘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젓가락으로 맞아요. 넘어가요. 젓가락으로. 그렇죠. 젓가락 넘어가야지. 네. 그리고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이하고 명태균이하고 천하람하고 넷이서 어떻게 했다더라. 이것도 얘기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오로지 젓가락 이것 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 표현을 긁혔다라는 표현을 그걸 내포했던 거고 결국 그렇다면 윤리위를 그럼 진작했어야 되는데 왜 강선우 의원이 낙마하고 윤리위를 열었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 말씀대로 저희 쪽은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합니다. 세자를 건드려서 이렇게 됐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두 당이 배워야 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제부터 2차 가해라는 단어가 1차 가해자의 행위를 가리는 용어가 됐습니까? 그런데 두 당은 지금 그 다음날 민주당이 이것은 2차 가해다라고 얘기했을 때 반박을 못했어요. 네. 하긴 했는데 했죠. 약했죠. 일단은 그 워딩이 세긴 셌죠. 셌죠. 그래서 그 젓가락 발언이 셌기 때문에 반박을 하는 것이 하긴 했지만 약간 그래도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그 토론회장에서 그래도 전 국민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도 사과하기도 했고 기분 나쁘시면 사과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막 강렬하게 아들이 첫 번째 했잖아 이런 모습보다는 그래 대통령 후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다는. 일단 저희 시청자들께 팩트를 좀 이제 어제 오늘 사이에 밝혀지고 있는 걸 조금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명태균 씨 사이에 오갔다는 녹취가 있었잖아요. 내가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명태균한테 하는 녹취가 있잖아요. 말을 잘 안 들어. 이게 그게 이제 김 의원을 공천을 주라라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어제 또 완전히 바뀐 그런 그렇습니다. 진술을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러나 그걸 공관위에다가 전달은 안 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지금 이 혐의를 벗고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바는 있다라는 점을 통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건 또 인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와중 속에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한 줄 알았더니 그건 좀 부차적인 문제고 나중에 압수수색 이제 가져간 자료에서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만약에 진짜 이준석 의원이 구속이 된다든지 또는 가능성이 낮지만 의원직 제명이 된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치 보복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죠. 정말 치졸한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인데 저 젊은 정치인을 저런 이유로 그 젓가락에게 진짜 긁혔다고 저를 구속을 시키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2030 남성들의 지지를 탈환해 온다고요? 거꾸로죠. 맞아요. 완전히 그냥 등을 돌릴 거고 이준석 의원은 일약 저는
가장 강력한 차기 주자로 맞습니다. 발돋움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준석 의원의 그 화법이 그날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화법이 굉장히 자기는 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오버 싸다가 자기 발에 이제 걸려서 넘어진 막 이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그때 기억나는데 네. 이렇게 비스듬히 쳐다보고 있다가 네. 그 바로 젓가락 바로 나올 때 딱 일어나게 앉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상당히 네. 쇼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 쇼크가 있었던 그 부분에 건- 대해서 제가 예. 제 입장을 좀 설명해도 네. 잠깐 설명하면은 결국은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준석 그 당시 후보가 네. 정말로 대통령 되려고 네. 왜냐면은 이미 다 평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545억 원 네. 대선 자금을 치렀고요. 국민의힘은 450억 정도 썼습니다. 개혁신당은 28억, 28억 썼습니다. 그러니까 20배가 훨씬 넘는 정도의 그렇죠. 규모로 싸웠기 때문에 네. 28억으로 545억, 450억을 상대하려면 강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고 맞습니다. 그게 가다 보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3차 예. 토론에 젓가락 발언이 나왔는데 네. 그걸 선택한 이유는 만약에 착한 2등 아니면 멋있는 3등 전략이 아니고 정말 대한민국 위기에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수를 둔 거다. 저는 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그 강수의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가 당한 건데 그게 현명하지 못한 발언이었고 저는 발언에 그러니까 예고편 없이 너무 센 하드코어가 나갔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 발언 자체를 그러면 공중파에서 할 수 없었느냐?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발언은 인용한 발언인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발언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저는 그대로 이 저 공소장에 올라온 내용만 읽겠습니다라고 해서 읽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마치 그거를 자기 워딩으로 했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갖고서 이 윤리위에 제소를 해갖고 이걸 제명 절차를 일단 뭐 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걸 시도한다. 뭐 저는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2030 남성들을 오히려 결집해내는 힘은 좀 오히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다시 힘을 합쳐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아 진짜 당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호준석 대변인. 나라를 사랑하는 나라를. 야 진짜 깔때기의 힘이네요. 국민의 힘이 아니라 깔때기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네. 우리 미래 세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표를 끝났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셔서 읽어드릴까?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 저한테 박은주에게 묻는다. 너 왜 그동안 이준석을 비방해왔느냐라고. 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정말 보수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의 말투와 어떤 정치적 방향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끝날 쯤에 한 줄 평 해도 됩니까? 그럼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네. 이준석 당대표가 한 팀이었다는 워딩은 네. 2025년도 가장 네. 큰 코미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공천 개입 그 네. 의혹과 네. 관련해서 네. 지금 세게 지금 방어하시네요. 대표를 방어를 하셔야지 또 당에. 네. 좀 오늘 또 어떻게 오늘 방송하셨습니까? 오늘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뭐였어요? 역시 전환길 씨입니까? 저는 전환길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다고 생각하고 네. 뭐 2030이 미래다. 네. 이들이 정말 지혜롭다. 네. 그리고 이분들의 마음을 얻으면 전 세계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들이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잖아. 이들의 네. 경쟁력과 그렇죠. 이 실력과 이 품성이. 네. 자, 2030의 애정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힘이냐 개혁신당이냐 지금 두 분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조합 좋네요. 우리 또 이 조합으로 다음에 또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쟁하고 애들 날 올 거야